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시장 빠르게 회복됐죠? 전쟁 리스크는 완화되고 종전 기대까지 나오면서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요. 오를 때 사고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을 잘못하면 수익이 사라지는 구간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종목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시작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기준을 잡아보고 차기 연준의장 후보인 케빈 허씨가 어떤 종목에 돈을 넣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 이번 주 3.1% 상승했고 S&P 500은 4.5%, 나스닥은 6.2%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장기 채권도 0.7%지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4대 지수는 모두 같이 올라가는 한 주였습니다. WTI 선물을 보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서 유가가 급락했죠. 96.6달러에서 83.9달러까지 단기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 80달러 위긴 하지만 시장 긴장은 확실히 풀리고 있죠. 종전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최악은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을 보면 전쟁 때문에 급등했던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오른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흐름을 깨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파일럿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애저 성장까지 다시 가속화되면서 다른 빅테크 대비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만 14.8% 급등했습니다. AI 칩 개발 진행 상황이 공개되자 시장 기대감이 바로 주가에 반영됐죠. 양상까지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기대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모 대출 관련 금융기업들이 있는데요. 가운데 하단을 보시면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확인되죠. 특히 블랙럭은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가 5.3% 상승했고 AUM이 13.9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ETF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흐름이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보기술이고요. 그리고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준 건 소비순환재입니다. 6% 올라가는 모습이고 반대로 에너지는 3% 빠졌습니다.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가 6.5%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고 배당 쪽에서는 SCHD가 1.6%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을 놓고 보면 반도체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클라우드는 9%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래 혁신을 보면 원전 쪽이 크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7.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10% 이내로 들어온 기업들이 꽤 많이 늘어났죠. 그 중에서도 이번 주는 테슬라가 10%로 가장 크게 올랐고 반대로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에서 좋지 않게 나오면서 4.3%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7.5%까지 키워졌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번 주 반등이 컸던 고배당주는 홈디포입니다. 2.7%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 그동안 이어졌던 하락 채널을 깨고 위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400달러도 넘어서는 순간인데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이번 주 수요일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기대를 넘어서면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결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홈디포의 주가 차트를 보면 쌍바닥을 그리면서 멋진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2.76%로 주가가 눌린 구간에 매수한 투자자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이번 주 대부분의 우량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런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변동성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 같이 오르지 못하는 종목은 그 이유를 짚어봐야 될 시점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은 4.5% 상승했지만 환율은 오히려 1.2%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좌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3.3% 상승하는 한 주였죠. 환율을 의식해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을 겁니다.
결국 투자는 환율의 방향보다 좋은 기업을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순매수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1584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도체 관련된 샌디스크 디램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매도 1위는 테슬라인데요. 271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팔란티어도 매도가 강했죠. 테슬라는 반등이 나오기 전부터 매도가 많았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투자자가 많은 듯합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를 보면 테슬라와 비슷하죠. 긴 하락을 졸업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상승 채널을 그리면 좋겠는데요. 실적 발표하는 4월 29일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클라우드 성장률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코파일럿이 실제 매출 기여도로 연결되고 있는지, 다른 빅테크 기업과 함께 실적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력했던 건 양자 컴퓨팅인데요. 솔플러스 모두 20% 넘게 올랐고 AI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센터 관련 ETF도 상위권을 채웠습니다. 반대로 하락 쪽을 보면 반도체 인버스가 6.6%로 가장 많이 빠졌고 나스닥 100 인버스, 원유 에너지 관련 ETF도 줄줄이 하위권입니다. 이 구도가 말해주는 건 명확하죠. 이번 주 시장은 기술 AI 쪽으로 자금이 몰렸고 에너지와 인버스 베팅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방향성 베팅보단 핵심 성장 섹터를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이 통했던 한 주입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이야기인데요.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가 5% 오르면서 깜짝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예상 밖의 호조라서 다들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1월과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20% 늘어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어떨까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를 보면 2025년에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전 기대와 함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단순한 반등인지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확인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중국 GDP 5%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요. 전기차 생산의 70%, 전 세계 배터리의 85%, 태양광 패널의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기반으로 다시 성장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지금에도 에너지 전환 핵심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TSMC 실적 발표 이야기인데요. 1분기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 급등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뉴스가 아니죠. 매 분기 반복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건 숫자 뒤에 있는 구조인데요. TSMC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359억 달러고 EPS는 3.49입니다. 전분기 대비 모두 성장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양호하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성장률에 있었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약 30% 성장을 전방했는데 이번에는 30% 초과할 거로 상향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가격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죠. 여기에 더해서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560억 달러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TSMC는 지금 가속 중입니다. TSMC CEO는 예일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수요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는데요. 지금 TSMC가 560억 달러를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수요가 보이지 않으면 이 규모의 베팅이 불가능하죠. AI 현장에 있는 CEO가 직접 확인해 준 겁니다. TSMC 차트를 보면 장기 우상향 추세선은 여전히 살아있죠. 올해 들어 고점에 눌리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장기 지지선인 300달러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고 현재 37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고치, 가이던스는 상향, 설비 투자는 역대 최대,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여전히 눌려있는데요. 수치와 주가 사이에 괴리가 느껴지죠. AI 반도체 사이클은 한 계단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실적 시즌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인데요. 데이터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팩트셋이 분석한 이번 실적 전망을 보면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PS 성장률인데요. 1분기 S&P 500 전체 EPS 성장률 전망치가 13.4%에서 12.6%로 소폭 하향됐습니다. 숫자가 내려왔지만 6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세 자체는 훼손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섹터별 양극화가 있는데요. IT 섹터 1분기 성장률은 45%인데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9.8%로 크게 내려오죠. 같은 시장 안에서 방향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지수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있는데요. 월가의 S&P 500 목표가 기준을 보면 현재 대비 22.1%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이미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서프라이즈 현황을 보면 IT 섹터가 두 지표 모두 압도적이죠. 매출 서프라이즈는 7.2%, 이익 서프라이즈는 19.4%입니다. S&P 500 전체 평균보다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IT 기업 중 마이크론이 특히 강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AI 관련 메모리 수요가 실적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는 거죠. 발표를 앞둔 반도체 기업들 같은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죠. 지금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기술주입니다. 섹터별 영업이익의 전망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남색이 올해 1분기 전망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는 분야는 기술, 금융, 원자재입니다. 특히 기술 섹터는 28.9%로 전분기 25.4%에서 크게 올랐고 금융도 19.6%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투자하는 분들도 S&P 500 전체가 13.2%로 더 올라갈 추세니까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헬스케어는 평균을 밑돌고 있죠. 테마 ETF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는 크게 눌리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률 추이가 가장 직관적인 기준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이던스 방향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긍정이 31개, 부정이 17개로 이익률은 낮지만 앞으로 보는 기업들의 전망은 긍정이 우세합니다. 지금 주가가 눌린 건 실적보다 트럼프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기술주는 긍정이 21개, 부정이 12개로 이익률도 높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입니다. 두 가지 동시에 확인되는 건 기술 섹터 뿐이죠. 반면 산업재나 유틸리티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습니다. 이익률과 가이던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버텨야 될 종목과 재검토해야 될 종목의 기준이 보입니다. 차트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지난 10년간 S&P 500 주가와 12개월 동안 선행 EPS를 겹쳐놓은 그래프인데요. 두 선은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EPS를 앞서 달리다가 조정이 오면 다시 수렴하고 EPS가 받쳐주는 한 주가는 결국 따라 올라갑니다. 지금 주가는 눌려있지만 EPS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죠. 이 많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흔들림을 견딜 준비가 더 필요한 구간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스페이스X 이야기인데요. IPO를 앞두고 직원 주식 지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상장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현재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 가치는 약 1.75조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미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상위권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주산업 자체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의미이죠. 직원 주식 지급을 앞당긴다는 건 IPO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주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되는 우주산업 ETF UFO를 보면 올해 초까지 계속 횡보 흐름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급등하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의 위치인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면 우주산업은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즉 남들이 조정을 받는 동안 버티고 있다가 상승장에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이건 보통 대장 테마에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주항공이 시장을 이끄는 핵심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UFO 섹터 구성을 보면 산업재 48%, 커뮤니케이션 35%, 기술 12% 순입니다. 단순히 로켓 쏘는 회사들의 집합이 아니죠. 위성통신, 항법, 지구 관측까지 우주 생태계 전반을 담고 있습니다. 종목별 비중을 보면 플래닛앱스 5.4%로 1위고 에코스타, 시리우스트, 글로벌스타까지 D를 잇고 있습니다. 탑10의 비중을 합해보면 48%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한 종목에 집중이 부담스럽다면 UFO 하나로 우주산업 전반에 올라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국내에도 미국 우주테크 ETF가 상장했는데요. 타이거와 에이스 두 개 운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타이거가 우세하고요. 수익률 둘 다 10% 초반으로 상장하자마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했으니까 시기도 기가 막히죠. 총 보수는 타이거가 0.49%, 에이스가 0.8%인데요. 이건 매매 중개 수수료랑 기타 비용이 제외된 내용이라서 한 달 뒤에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포함하면 좀 높을 수 있는데 테마 ETF는 총 비용이 높은 편이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미국 우주테크 ETF인데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담고 있는 기업과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른쪽 에이스는 에코스타와 로켓랩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액티브라서 종목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과연 타이거처럼 고정형의 수익률이 좋을지 아니면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차기 연준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케빈 워시 소식인데요. 재산 공개 의무에 따라서 보유 자산이 공개됐습니다. 총 규모는 2,800억 원으로 꽤 많죠. 그런데 금액보다 더 눈길 끄는 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입니다. 케빈 워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모 헤지펀드가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VC 스타트업 25%, 공개 주식은 20% 수준입니다. 상장 주식보다 비상장과 대체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죠.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에 오를 인물이 유동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시가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공개된 자산 내역을 보면 총 69페이지나 되는데요. 투자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종목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AI SaaS 데이터 플랫폼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비중 높은 단일 자산은 저거는 펀드로 5천만 달러 이상 됩니다. 사모펀드 중에서 공격적인 성장주 펀드에 가장 크게 베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혁신적인 분야는 크립토 인프라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장기적인 베팅은 딥테크와 바이오, 로보틱스가 있었습니다. 5년 이내 회수 계획이 없는 자산들이고요. 단기 수익보다 구조적 변화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케빈 워시의 투자 포트를 보면 앞으로 성장의 중심이 될 기업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기술혁신 분야에 비중이 크게 실리고 있는데요. 이미 오른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영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케빈 워시의 포트는 지금 돈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상장 기업은 딱 2개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UPS입니다. 왜 물류기업일까요? 지금 시장은 AI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흐름은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 건 물류입니다. 전자상거래,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AI 인프라까지 결국 마지막은 배송과 이동으로 완성이 되겠죠. 특히 UPS는 단순 택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기가 흔들릴수록 효율과 비용 절감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수혜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UPS 투자는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베팅입니다. UPS의 10년간 주가 차트를 보면 3가지 국면이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물량이 늘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러다가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이커머스가 폭발하며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존의 물량을 줄이고 노조 합의로 임금을 높이자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게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배당률만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재 배당률이 6.24%인데요. 매력적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현재 주가는 10년 전으로 돌아왔는데 다른 숫자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매출은 616억에서 887억으로 꽤 많이 늘어났고 순이익도 56억으로 증가했습니다. 10년 사이에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한 거죠. 그런데 배당 성향이 77.2%에서 96.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배당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배당률은 2.72%에서 6.24%로 올랐죠. 주가가 빠진 만큼 배당률이 높아진 구조입니다. 배당 성향이 한계에 근접해 있는 만큼 실적 회복 여부가 배당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케빈 워시의 포트로 돌아와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AI, 핀테크, 크립토입니다. 금융과 기술이 융합되는 다음 단계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연준 의장이 될 인물이 이 세 분야에 베팅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개인 투자 성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라면 한 번쯤 같은 방향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죠. 그 이후 연준의 열쇠를 쥘 인물로 케빈 워시가 가장 유력합니다. 워시는 파월과 결이 다른 인물인데요. 시장 친화적이고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바뀌면 통화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기조가 달라지면 시장의 수혜 섹터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로스, 클로락스, CVS 헬스, ASML,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수요일에는 테슬라, 램 리서치, IBM 등 증시에 큰 변동성을 안겨줄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죠. 이미 시장은 좋은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보다 더 좋을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적이어도 어떤 기업들은 급등하고 어떤 기업들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왕 캠피셔의 명언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투자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실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투자 함께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